안녕하세요. 강해TV 사회문화 18회차 저는 전정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사회운동입니다. 이 사회운동이 자이스토리 소목차 기준으로는 S로 묶여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회변동 17회차 때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사회변동이 육모, 구모, 수능 세 문제가 나왔는데 사회운동도 육모, 구모, 수능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택일의 주제가 아니고 독립적인 주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차를 달리 구성을 해봤습니다. S로 묶여 있지만은 17회차, 18회차 이렇게 이제 달리 구성을 해봤어요. 육모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육모 살펴보시기 전에 지금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회 변동하고 사회 운동이 지금 소단원으로는 묶여 있는데 지금 이걸 왜 다르게 문제를 내느냐? 사회 운동 중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게 과거지향적인 복고적, 현재지향적인 보수적, 그 다음에 일부 변화인 개혁적,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인 혁명적,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 이 보수적인 것은 사회 변동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현상 유지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 변동하고 사회 운동이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중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르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정의, 사회운동 문제를 푸실 때에는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유형 네 가지뿐만 아니고 사회운동의 개념 증표 네 가지, 어떤 신념 가치관을 집단적으로 개별적이 아닌 집단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익적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발적, 강제적인 게 아닌 자발적인 측면에서 지속되어야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밑에 본문을 보시면 1920년대의 계몽운동은 서울의 학생과 청년 지식인, 문화단체, 유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의 개별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집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 1920년대부터 이어서 이후 민족 독립운동에 기여하였다.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이때가 지금 일제강점 시대니까는 이런 지식인 계층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운동 맞고 일부분의 변화, 왜냐면은 뭐 농촌 발전이라든지 문명 퇴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분의 변화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60년대 후반 생태보호 운동에서 출발한 미국의 환경수호단, 단체죠, 단체. 이런 어떤 환경 운동을 했네요. 그리고서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엄청난 양의 항의 이메일과 팩스를 보내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견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익적인 관점에서 의견 표출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주제가 이제 환경 보호니까요. 역시 사회운동이고 개혁적인 사회운동이 되겠습니다. 일부분의 변화. 선택지를 보시면 기업은 일반 시민이 아닌 국가가 주도한, 아니죠. 지식인 계층이 주도했다고 했으니까 일반 시민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2번에 니은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 이때의 문제는 환경오염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3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는, 둘 다 아니죠. 둘 다 복고적인 게 아니에요. 선택지 4번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특정 집단 구성원의 삶의 질,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사회 구성원 전체 공익적인 관점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선택지 5번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사회체계의 전면적인 변형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이다. 둘 다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고 일부의 변화인 개혁적 사회운동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 여기 이제 구모의 본문을 보시면 가의 환경단체는 참고로 환경단체, 시민단체, 시민운동 이렇게 나오면은 사회운동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개념 정의가 그렇게 중복이 됩니다. 자발성의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상태에서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시민단체잖아요. 그래서 사회운동하고 개념 증표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단체는 사회운동이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밑에 나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추모를 위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헌화와 함께 헌화한 거는 사익적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어떤 대중들이 일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지속적 상호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요 메모도 공익적 가치에서의 의견 표출이라기보다는 사견을 남기는 거라고 이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운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의 오랜 전통에 따라 여성운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던 세모국에서 시민운동. 자, 이 시민운동에 낚이시면 안 돼요. 이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사회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게 시민운동, 시민단체 이거 나오면은 사회운동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이 시민운동 상황이 아니고 시민운동가 출신인 과거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현재의 행동이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세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집단적 상호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이제 정법을 한 친구들은 조금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그래서 정당 측면에서 공약이 결정되는 거니까는 집단적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표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분이 뭐 허경영, 뭐 자기 정당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집단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아주 뭐랄까 집단화되지 않은 그런 개별적 상태에서의 대통령 후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시적으로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주어가 이제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은 어쨌든 집단적 상호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것도 사회운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 노동조합은 이 노동조합이 자발적인 결사체에서 이익집단이잖아요. 이익집단은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자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땡땡 노동조합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연금이라는 것은 다른 노조 또 다른 노동근로자들에 해당되는 공익적인 사회적인 문제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시물 같은 경우에는 사회운동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땡땡 노동조합이 사내복지협상과 관련해서 의견 표출을 했다. 이거는 그 회사 내에서의 복지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공익적인 것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거는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금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땡땡 노동조합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회사,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공익적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명운동은 사회운동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선택지 보시면은
기억에 가는 뚜렷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맞는 얘기죠. 나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대중이 일시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기존의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개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 볼 수 있다. 아닙니다. 후보 개인의 일시적인 약속, 공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특정 집단의 이익만, 이게 틀린 거예요. 예. 특정 집단의 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땡땡 노동조합이 일단 자기네들의 연금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주제가 자기 땡땡 노동조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정책, 연금 정책에 대해서 의견 표출을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문제네요. 수능 문제도 뭐 대동소이해요. A국에서는 이전 세대의 성장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 지금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후위기,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이랬으니까는 사회운동의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온라인 캠페인, 사회운동이, 시민단체 활동이 꼭 대면일 필요가 없어요. 비대면, 코로나 때는 비대면이 일상화됐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회운동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비국의 한 노숙인은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건강권 관련 정책 토론회 출입을 제지당했다. 예. 출입이 제지당한 거니까는 신체의 자유가 구속이 된 거니까 자유권이 훼손이 된 거죠. 노숙인, 사회적 소수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뭐 지속성, 그러니까 사회운동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죠. 선택지 보시면 기억은 세대 간 통합을 추구하는 체계적인 사회운동이나 세대 통합이 아니고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사회 체계 내에서 특정 사회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 운동이다. 정답 2번이죠. 소수자 인권, 노숙자의 인권을 부정하라. 뭐 이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 지금 사회적 약자는 니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대면 방식은 기억에 나와 있던 거죠. 온라인.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 질서로 되돌아가는, 아니죠. 둘 다 복고적인 게 아니고 과거지향적인 복고적인 게 아니고 사회 전체 중에서 일부를 변화시키는 개혁적 사회운동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정보사회의 특징, 산업사회하고 대조하는 정보사회의 특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